안녕하세요, 캘린더입니다. 캘린더의 차트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가격 기반 지표 RSI, ADX, DMI, 스토캐스틱, 일목균형표, ATR, 피어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동평균과 지지도평균 기반 지표들을 배워보았는데 오늘은 가격 기반한 지표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기반 지표라는 것은 이동평균과 지지동평균에 기반한 것이 아닌 현재 시가, 고가, 저가, 종가의 기준에 따라서 지표가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RSI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며 가장 기초적인 지표 중에 하나이죠. 이 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전일 가격에 비해서 상승한 변화량과 하락한 변화량의 평균값을 구해서 상승한 변화량이 크면은 과매수, 하락한 변화량이 크면 과매도를 나타내는 이러한 지표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산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현재 가격이 전일 가격보다 상승했을 때 값과 하락하였을 때 값에 대해서 이런 평균한 값에 대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RSI 값이 나오죠. 우리는 매매 방법을 이용할 때 보통 박스권 횡보에서 사용하면 높은 효율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추세가 나타나고 있을 때는 이러한 매매 방법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성공률이 낮겠죠. 그래서 70%이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다면 과매수 지점이기 때문에 매도 구간이 될 것이며, 그리고 30% 아래에 있을 때는 과매도 구간으로서 매수 시점으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박스권으로 만약에 움직이고 있다면은 여기서 매수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른 전략으로는 50% 하향 돌파 시 매도, 50% 상향 돌파 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RSI를 이용한 다른 매매 방법인 다이버전스는 다음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ADX라는 지표입니다. 평균 방향성 지수라고 하며 에버리지 디렉셔널 인덱스, 이러한 방향을 나타내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X 같은 경우에는 매매의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DMI 앞서서 ADX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ADX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가가 전일 고가보다 상승하였을 경우, 즉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올랐을 경우에는 이 현재 고가에서 전일 고가를 빼고, 그리고 현재 저가가 전일 저가보다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현재 저가에서 전일 저가를 빼서 MDI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PDI에서 MDI를 뺀 뒤에 절대값을 붙이고 이를 이 더한 것에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ADX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론은 ADX선이 올라간다면 추세가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ADX선이 낮아진다면 추세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는 관계없이 결국 추세가 강해지냐 약해지냐만 나타내기 때문에 DMI와 함께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DMI란 디렉셔널 무브먼트 인덱스, 즉 방향 움직임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추세와 매수 매도 시점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를 알아야 되는데, 플러스 DI 같은 경우 ADX와 마찬가지로 고점과 저점을 높이게 되면은 이는 플러스 DI 값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고점과 저점을 낮춰가면은 마이너스 DI, 그리고 고점을 낮추지만 또 저점도 높이는 경우에는 DI가 0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이 세 가지 중에 금일의 고가에서 저가 뺀 것이나 금일의 고가에서 종가를 뺀 것이나 금일의 저가에서 종가를 뺀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TR로 해서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의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지표를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은 ADX선, 이 선과 이 선이 지금 같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DX선 따로 볼 때와 같은 ADX선이며, 파란 선 같은 경우는 플러스 DI, 주황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DI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DI, 즉 파란 선이 주황선보다 위에 있을 경우에는 이는 상승 추세고, 그리고 주황선이 파란 선보다 위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면 지금 보시면 주황선이 위로 올라가고 파란선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파란선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타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도를 함께 확인할 때는 ADX선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DI가 위로 올라갈 때, 즉 하락 추세가 시작될 때 ADX선도 올라가고 있다면 하락 추세가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플러스 DI가 올라가게 되는데 ADX선이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은 상승 추세긴 하지만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추세가 거짓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추세 지표를 통해서 추세 방향과 추세의 강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DMI라는 지표이지요.
DMI도 함께 매매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표는 스토캐스틱입니다. 주가가 과열 구간에 들어가면 조만간 하락하고 주가가 침체 구간에 들어서면 조만간 상승할 것이라는 속성을 지표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스토캐스틱 자체는 현재 가격에서 N일의 최저 가격, 예를 들어서 14일에 최저 가격을 한다면은 14일에 대해서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을 뺀 것을 나누서 이런 식으로 계산되게 되죠. 스토캐스틱 K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A일의 이동평균을 구한 것입니다. 즉 여기서 두 번째 숫자, 지금은 3으로 되는데 3일의 이동평균을 구한 것이 스토캐스틱 K가 되고, 스토캐스틱 K를 또 M일 이동평균한 것, 여기선 세 번째 숫자인 여기 3일에 대해서 또 이동평균을 구한 것이 스토캐스틱 D가 됩니다. 패스트 스토캐스틱은 스토캐스틱과 스토캐스틱 K를 사용하는 것이고,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스토캐스틱 K와 스토캐스틱 D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20%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를 과매도로 해석을 하고 매수 시점으로 잡을 수 있으며, 80% 이상일 때는 이를 과매수권으로서 매도 시점으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매매 방법으로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상승 추세로 전환할 때 이 파란 선이 주황선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매수 시점으로 보고, 반대로 주황선이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며 매도 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1433뿐만 아니라 1666이나 2012, 533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RSI와 마찬가지로 박스권이나 횡보장에서 보통 활용하는 것이 이 스토캐스틱 지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533, 1433, 1666, 21을 한꺼번에 보는 방법도 매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지표는 일목균형표입니다. 이치모코라는 것은 한눈에 라는 것을 뜻하며, 긴코는 평형, 효는 차트를 뜻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주가를 통해서 미래 혹은 현재 주식 가격의 추세를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다른 지표들과는 달리 예측을 하는 이 의미가 강한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하늘색 선 같은 경우는 컨버전 라인이라고 해서 전환선, 최근 9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을 연결해서 만든 선입니다. 즉, 한 9일간의 기간에 대해서 최고점, 이 중에 최고점과 그리고 최저점에 대해서 중간값, 즉 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하는 값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9일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입니다. 그리고 갈색인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26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을 연결해 만든 선입니다. 컨버전 라인과 달리 9일이 아닌 26일을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선, 리드 1이라고도 하며 선행 스팬 1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값을 26일 앞으로 선행하여 그린 선입니다. 즉 앞서 미래의 26일까지의 이 기간에 여기에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일 뒤에 그려진다는 점이 리드 1, 선행 스팬 1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리드 2 같은 경우에는 50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계산해서 마찬가지로 26일 선행하여 그린 선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보다 26일 이후까지 그려지게 됩니다. 이 구름층 같은 경우는 양운과 음운으로 만들어지게 되며 리드 1, 리드 2, 즉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구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선행 스팬 1, 즉 초록색이 위에 있을 경우에는 녹색의 이 양운이 만들어지게 되고, 빨간 선, 선행 스팬 2가 위에 있으면은 음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운과 음운 같은 경우에는 지지 구름과 저항 구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컨버전 라인, 이 파란 선과 베이스 라인 갈색 선으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란 선, 이 컨버전 라인이 갈색 선보다 위로 올라올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로서 이 매수 시점으로 잡을 수 있으며, 반대로 갈색 선이 파란 선보다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로서 여기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는 매매 방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준선은 동적 저항선과 동적 지지선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EMA를 통해서 매매한 것처럼 이 베이스라인 갈색선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으로서 올라간다면 한번 저항받고 다시 내려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뚫고 난다면 지지선이 되어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다가 또 뚫어지기도 하였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갈색선에 대해서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갈색선은 지지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크로스 때 같은 경우 가격이 기준선 위에 있고 데드크로스 때는 가격이 기준선 아래에 있는 것이 신뢰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지금 살펴보자면 골든크로스 때 이 기준선 갈색 선보다 위에 가격이 있다면은 이 골든크로스는 신뢰도가 높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데드크로스로도 가격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매 방법으로서 구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양운에서는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음운에서는 가격의 하락 국면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 국면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운에서 음운으로 변화한 것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음운에서 양운으로 변화한 것은 하락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초록색이 나온다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지금 음운으로 변하게 됐다면 여기서는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 아래에 있다면은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구름이 가격 위에 있다면은 가격을 저항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올라가면서 이 구름에 저항받고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구름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름의 두께 같은 경우에는 저항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껍게 되면은 저항이 크다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름이 작기 때문에 저항이 작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게 됩니다. 일목균형표도 여러가지 매매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표는 ATR, 에버리지 트루 레인지입니다. TR이라는 변동성 값을 평균하여 선으로 표현한 지표이므로 다른 지표와 달리 매매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변동성을 측정하여서 주식의 위험도와 투자적 적합 구간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얘는 지금 매매 시점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지금 위험한 건지 적합한 건지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TR을 구하는 방법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DMI에서 구한 것처럼 금일의 고가 빼기 금일의 저가, 금일의 고가 빼기 전일의 종가, 금일의 저가 빼기 전일의 종가, 이 세 가지 중에 절대값이 큰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활용할 때는 낮은 변동성, 즉 ATR이 지표가 하락할 때는 횡보 국면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추후에 상향 추세로의 변동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TR이 최대한 낮아져야만 안전하기 때문에 매수의 적합 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높은 변동성, 즉 ATR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 추세가 많이 나타나고 높은 변동성으로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에 있어서 매매 신호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즉 다른 지표들에서 속임수 매매의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ATR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매수 부적합 시기로 보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도가 너무 높아서 여기서는 매수를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이 ATR의 해석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지표로는 피벗 포인트입니다. 객관적인 계산 방법을 통해서 지지선과 저항선 같은 이러한 자리들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매매 방법으로는 지지선이 나타난다면 그 부분에서는 매수, 그리고 저항선에선 매도하는 매매 시점이 아닌 매매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아웃, 즉 지지선에 대해서 뚫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저항선에 대해서 뚫고 올라온다면 이를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강세와 약세 구분의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P는 피벗 포인트, 그리고 S는 서포트의 지지, R은 레지스턴스의 저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 자리들이 나오게 되며 계산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거래의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이용하게 되며 이 지금 P는 피벗 포인트, 하이는 고가, 그리고 로우는 저가, 클로징 프라이스는 C로 나타나게 됩니다. 스탠다드 피벗 포인트의 계산법, 이 P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가격, 고가와 저가, 종가를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것이 평균 가격이고 보통 스탠다드 피벗 포인트에선 P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R과 S를 계산하게 되며 우디 피벗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와 달리 종가에 더 가중치를 많이 주게 됩니다. 즉 고가와 저가보다는 종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카마릴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평균 가격, 전일의 종가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두고 나타내는 피벗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세 번째 지지 또는 저항선이 도달하면 매수 또는 매도, 그러나 S4나 R4를 탈출해버리면 추세가 위로나 아래로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피벗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 피벗 포인트를 사용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피보나치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며 0.382, 0.618, 1을 곱해서 R과 S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설정값은 여기서 인풋에서 트레디셔널을 피보나치나 우디나 클래식이나 DM 카바렐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를 사용하게 되며 여기서도 모습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매매 방법으로 보자면은 S1에 대해서 지금 여기 지지가 뚫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지지받을 수 있는 S2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목표가는 S1으로 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한 뒤에 종가에 있어서 위에 막아낸다면 다시 한번 재매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P까지 둘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본절가에서 나오거나 뚫리면 손절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판이 만들어졌음에도 P가 지금 저항으로 다시 됐으며 이러면서 S1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매매의 시점보다는 매매 자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RSI, ADX, DMI, 스토캐스틱, 일목균형표, ATR, 표포인트의 이 가격 기반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동평균과 지수이동평균과 달리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꼭 모든 것을 다 참고를 하시고, 특히 이 지표들마다 각각의 특징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서 열심히 복습을 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